C19 사태의 상처가 세계 경제에 여전히 짙게 남아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야말로 위기에 위기가 겹쳐지는 형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물가 급등을 한층 더 심화시키며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을 증폭시켰습니다. 지난 4월 19일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는 2022년의 세계 성장률은 1월 전망보다 0.8% 하향 조정된 플러스 3.6%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고 2023년은 0.2% 하향 조정된 플러스 3.6%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향 조정의 가장 큰 요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 영향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러시아 제재 금수 조치가 강화되면 러시아 경제에 대한 타격과 함께 세계 경제에는 강한 역풍이 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IMF에 따르면 2022년 우크라이나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35%, 러시아는 마이너스 8.5%로 각각 큰 폭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전망입니다. 다만 러시아의 국내 총생산 규모는 2021년 IMF 추정치 기준 세계 전체의 1.7% 정도이므로 설령 10% 감소하더라도 세계 GDP는 0.17% 감소하는데 그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문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경제 악화라는 직접적인 것보다 서방 국가들의 대러 제재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 압력 고조에 대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가속화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러 제재가 앞으로 한층 더 강화될 것인지가 세계 경제 흐름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IMF는 러시아 제재가 앞으로 강화돼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강하게 제한되면 세계 경제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기업 가계 심리 악화, 금융시장 혼란 등의 파급 영향으로 성장률 전망이 추가로 2%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러 제재가 서방 국가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러시아의 군사 행동에 제동을 거는 효과를 단기적으로 발휘할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제재는 러시아 경제에 대해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세계 최대 국제은행 결제망인 스위프트에서 러시아의 주요 은행을 제외하는 이른바 스위프트 제재와 러시아 중앙은행이 주요국 중앙은행에 맡기는 외환 준비를 동결하는 조치를 서방 국가들이 한 것은 러시아의 교역과 경제 활동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당시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침공을 염두에 두고 그 준비를 진행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4년 이후 러시아는 외화 준비금을 모아가면서 금융 면에서는 달러 이탈을 추진하며 미국으로부터 금융 제재에 대한 내성을 강화하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러시아는 아울러 미래 경제 제재에 대비해 수입품의 국산품 대체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더 높은 비용으로 국산화를 추진하는 비효율적인 정책이 되면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국립연구대 경제고등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러시아는 식품을 제외한 소비재 중 75%를 수입했고 그 비율은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가 86%를 차지했습니다. 러시아는 경제 자립화가 완전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나섰고 이후 서방 국가들의 강도 높은 제재로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제재로 인한 큰 타격에서 부분적으로 벗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제재가 이루어졌을 당시 외환 보유 동결 조치로 루블화의 가치는 거의 반토막 나버렸고 그것이 수입 가격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후 3주간 러시아의 소비자 물가는 전주 대비 플러스 2% 정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큰 타격을 입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때 급락했던 루블화는 3월 중순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우크라이나 침공 전 수준까지 되돌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도입한 각종 자본 규제 조치가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이는 것은 수출 기업에 수출 대금으로 받은 외화의 80%를 팔아 루블로 바꾸도록 강요한 조치였습니다. 제재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에너지 관련 유럽 수출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재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수입은 수출 이상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무역 흑자가 늘었습니다. 게다가 수출 기업들이 외화 수입의 80%를 팔아 루블화로 바꾸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서는 루블 매수 수요가 높아졌고 이는 루블화의 예상 밖의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물가 상승이 멈췄고 러시아의 경제 혼란은 누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중앙은행은 루블 방어를 위해 20%까지 인상한 정책 금리를
단계적으로 11%까지 낮출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경제에 추가 타격을 주려면 에너지 관련 수입을 더 줄이거나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러시아산 에너지 관련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유럽연합은 4월 초 러시아 추가 제재 방안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8일 각국 정상이 실시하겠다고 밝힌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에 대해서도 5월 30일 정상회의에서 해상 수송분 금수가 합의되었습니다. 헝가리의 타격을 우려해 파이프라인 경유분은 제외했지만 연내에는 수입량의 90%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러시아의 비인도적인 군사 행동이 더 드러나거나 생화학 무기나 핵무기를 사용하는 식으로 사태가 커지면 유럽연합도 석탄 원유 이상으로 경제적 타격이 큰 천연가스 수입 금지까지 단행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1052만 배럴로 세계 전체의 약 12%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국제에너지기구는 지금까지 제재 조치의 영향으로 5월에는 하루 300만 배럴 가까이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이었다면 이는 세계 원유 공급량을 약 34% 감소시키는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규제를 실제로 추진하면 세계 원유 수급은 더욱 어려워져 유가는 한 단계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은 감소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경제 제재를 받았던 이란, 베네수엘라 등 산유국들은 석유 생산에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같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대기업이 러시아 에너지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한 데에 따른 영향이 앞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러시아 전 국토의 대형 개발 안건에는 이미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첨단 탐사 유전 보존 기술에서 러시아는 해외 기업에 크게 의존해 왔기 때문입니다. 원래 러시아의 원유 생산은 가동 중인 유전이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전부터 2020년대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돼 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기업들은 새로운 유전 개발을 위해 플래킹 등 미국 셰일 산업에서 기술을 배우려 했지만 그것도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러시아는 자원 강국이라는 위상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이 추세적으로 감소하면 장기간 전 세계의 원유 및 천연가스 수급에 영향을 끼치면서 가격을 고공행진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에는 강한 역풍이 불게 될 것입니다. 양날의 검이 되어버린 러시아 제재를 서방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